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매 과정 관리입니다. 구매 과정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이제 구매 전 과정, 우리가 대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 MOT라고 합니다. 구매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 과정. 이렇게 세 과정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 전 과정, 대기 관리부터 한번 해보죠. 대기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간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기 시간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제공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대기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근본적 특성인 소멸성, 서비스맨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비분리성 때문에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종종 기다려야 합니다. 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많은 반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기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단 몇 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병원 응접실이나 접수 창고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죠. 대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모든 고객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대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기 관리의 이제 기본 원칙을 보면은 고객이 대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8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정리해 놨어요. 아주 보니까 첫째 이제 대기 관리 이제 기본 원칙인데 이게 심리적인 문제 같은데 한번 우리가 보시죠. 뭐 상 흥미롭네요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 더 길게 느껴진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할 때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매 전에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진다. 기다리면 왜 자꾸 줄이 안 줄어들죠, 그냥? 그런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저쪽 줄은 빨리 주는 것 같은데 왜 내 줄은 안 줄지? 하는 게. 그 다음에 근심은 대기를 더 길게 느껴져요, 근심은.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하는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더 길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서비스를 받을지 모른 채 무턱대고 기다리면 더 길게 느껴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표를 주고 몇 번 고객 남았습니다 하는 거 안내해 줄 때 바로 이제 기다림에 대한 지루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는 대기는 더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어나운스가 안 돼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지? 하게 되는. 그때는 바로 어나운스를 해줘야 되죠. 아, 이런 문제로 해서 관제 타복의 관계에서 이렇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를 때. 그 다음에 불공정한 대기는 되게 번호판이 딱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가지고 뭐 서비스를 했다. 기분 나빠지죠. 기분 나빠지면 그 감정이 자체가 길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가치가 적을수록 중요한 거 있다면 기다리죠. 예, 그래서 유명 가수 티켓팅을 한다. 그럴 때는 뭐 기다리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뭐 바닥에 뭘 깔고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가 적을수록 더 길게 느껴져.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기다리면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 관리의 기본은 이걸 이제 마케터들이 이용해서 대기 시간 관리를 잘하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대기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인상을 고객에게 줘서 구매 전에 벌써 기분 나쁘지 않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수준의 파악은 대기 관리의 첫 단계는 서비스에 합당한 대기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죠. 그렇죠. 대기 수준은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 창구에서 몇 분을 기다리는 건 참만이지만 공중전화를 하려고 몇 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짜증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또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밤새도록 줄을 서지만 식당에 식사하는 대기는 길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고객들은 그 상황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같은 시간도 다르게 인식한다. 대기 수준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대기를 만들지 않는 것. 하지만 서비스는 소멸성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일정하게 도착해 고객 수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손님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줄을 서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기업과 고객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 예약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기술이 여기에 이제 함께 포함된 거죠. 대기는 실제 서비스 생산을 조정해 관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인식에 대해 배려함으로써 관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의 관리는 기업이 수행하는 서비스 방법을 변화시켜서 고객의 실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이게 서비스 생산의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인식의 관리, perception management는 실질적인 대기 시간의 변화는 없지만 고객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관리를 위한 서비스 생산 관리 기법. 중요하죠, 이게. 기법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법을. 생산 관리 기법이 있어요. 거기에 첫째 뭐냐면 이제 예약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약. 고객의 예약을 받아서 고객들이 도착하자마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은행이나 여행사처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텔레뱅킹이나 온라인 예약 등을 활용하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의 ATM기나 인터넷 뱅킹의 활용은 은행의 대기 시간을 엄청나게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또 창구 직원의 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죠. 예약을 할 때는 초과 예약에 관한 방침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약 불이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예약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 예약했던 고객들이 가용 능력 이상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항공사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등급의 좌석을 제공해 해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극장에서는 뭐 특별 좌석을 이제 통로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런 예약 시 스케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가 고객과 약속 시간을 정했을 때는 이걸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면 고객은 불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 상담을 하기 위한 변호사와 고객과의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 고객을 비수기에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오면 더 싸게 해줍니다 하는 거, 이런 게 다 커뮤니케이션 활용. 고객 혼잡한 시간과 한가한 시간을 알리는 것.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혼잡스러운 시간이 있죠. 10시부터 뭐 12시까지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에 오면은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주면. 좀 바쁜 사람은 혼잡한 시간에 가서 대기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객은 한가한 시간에 가서 대기 시간이 최소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또한 다소 한가한 시간에 오는 고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것 제주도 가는데, 그래서 평일날 고객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약을 하면 싸게 하는 경우 있고, 그렇죠. 주말에는 비싸고,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손님이 많지 않는 점심시간에 할인 가격을 설정한 패밀리 레스토랑, 그 다음에 심야 영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극장이 아주 좋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한 책이나 CD가 현재 어디쯤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객이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준다. 이 정도까지 서비스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라.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공정해야 되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10, 20분을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5분간을 기다려도 나보다 늦게 온 다른 손님이 먼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배 아픈 상황에 봤을 때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이제 그 식당을 이용 안 하는 거고 영원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전으로 그 식당은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그 식당 고객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행이나 콘도 등에서 번호표를 사용해 순번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진료자 대기 명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환자가 자기 순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 가지 이슈는 예약과 도착 순서의 원칙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입니다. 만일 예약 손님과 예약 없이 방문한 손님을 분리할 수 없다면 예약 손님이 먼저 입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주고 대기국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관리를 위한 고객의 인식 관리 기법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 체감 대기 시간이죠.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기다리는 실제 기다리 시간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만일 고객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만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이 조금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조금 기다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경영진이 이 대기성 관리에 진정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 디즈니. 그리고 대기 경험을 덜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즈니 테마파크의 대기선은 계속 움직인다. 메시지예요. 비록 1년의 대기 공간으로 고객들을 이끄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루한 줄 모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상 대기 시간을 다소 여유 있게 제시해가지고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대기 시간이 50분이라고 했는데 45분 만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어떻겠어요? 야, 나는 5분이나 빨리 서비스를 받았네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이 바로 보상을 받아서 디즈니 테마파크의 대기선은 매년 길어지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고객 만족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대기선 관리에 진정한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실제 대기 시간이 아닌 체감 대기 시간을 플렉시비티를 가지고 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객의 인식 발표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대기가 과정 중에 대기보다 더 길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이전의 대기가 과정 중의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는 다른 병원과 달리 접수 시에 먼저 의료보험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나 필요한 것을 먼저 물어보고 의사에게 알린다. 즉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일반적인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이에 해당되는 전공 의사가 환자를 보러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 과정에서도 증상을 물어보고 하면서 내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줄 때 대기 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체감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냥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히 읽을 거나 볼 거를 제공하는 거 필요하죠.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잡지 같은 걸 놓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대기 시간에 대한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가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네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도너츠에서 이제 고객이 주문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도넛이 이제 기름에 튀겨진 후에 그 위로 이제 시럽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나 봐요. 그러면 도넛 극장을 설치해가지고 대기 시간 동안에 지루함을 이제 덜어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에 무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지루해 보이니까 그걸 보면은 내가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내게 지금 튀겨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라. 예상 대기 시간 알려주라.
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일본의 최고 품질상인 대밍상을 수상한, 그러니까 일본의 대밍상이 아주 유명한데 이게 이제 품질, 최고 품질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걸 이제 플로리다 전력회사가 받았는데 대기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기로 잠깐 기다려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대신에 예컨대 죄송하지만 앞에 전화한 분이 2명이니 5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응답이 나온대요. 앞에 대기 손님이 몇 명입니다 하고 한대. 근데 이거 사실은 지금은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옛날 처음에 이 플로리다 전력회사가 할 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때는 고객이란 개념이 부족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근데 플로리다 전력회사는 고객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거죠. 테마파크에서는 예상 대기시간을 알리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 지급일을 공지해주면 지급 출동 서비스 요청 시에 출동 시간을 예고한다. 이렇게 예상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고객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은 보이지 않도록 해라. 대기 고객들은 창구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아무리 오래 기다리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직원이 자리를 비운 창고를 보거나 직원이 있지만 일하지 않고 있는 볼 때 화를 내잖아요. 고객 줄 많이 서 있는데 왜 뭐 하느냐 하면. 그래서 고객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용되지 않는 직원은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은 보이지 않게 하라. 고객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활동은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라. 그래서 일반 창구는 고객이 볼 수 있는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출이라든가 이런 특별 서비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원 업무 서비스 하는 것은 뒤로 배치하잖아요. 안 보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선의 끝 지점과 가장 가까운 창구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라. 이러한 노력은 고객의 첫인상을 좋게 만든다. 사용되지 않는 물리적 시선은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고객을 유형별로 대응하라. 고객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이제 품질 선호자인지 시간 선호자인지 중립자인지, 품질 선호자인 경우에는 은행 서비스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나 친절한 직원을 선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선호자는 짧은 대기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기 자체가 필요 없는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그 ATM을 제공하거나 뭐 익스프레스 코너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업무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대기 시간 관리, 대기 관리를 차별화하기도 한다. 보험사 영업소의 경우에 단순 지급 업무는 ATM으로, 제반 시간이 필요한 업무는 창구로, 그 다음에 VIP 고객은 영업 소상실로 안내하는 경우, 이런 게 다 이제 고객을 유형별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대기를 활용하라. 대기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의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만약 2명 이상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서비스 과정에 참여한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가상 대기 행렬은 고객의 물리적 대기를 줄여주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순서를 등록한 후에 가상 대기 선상에서 자신이 받을 시간의 예측 정보를 보고 그 시간에 맞춰 서비스 장소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상 대기를 활용하라. 디즈니와 식스 플래그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 대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1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은 내가 다른 걸 활용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내 기쁨을 창출해서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 이제 MOT 관리입니다. MOT. MOT가 뭐냐면 이제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고객하고 접촉하는 순간을 이제 MOT라고 하는데 이걸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매 과정입니다. 구매 과정에 있어서 이제 MOT. 진실의 순간은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 또는 특정 자원과 접촉하는 순간으로 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실의 순간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결정적 순간은 스페인 투 용어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투사하고 소가 1대1로 대결하는 최후의 순간을 이제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결정적인 순간, 투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죠. 칼을 착 꼽느냐, 아니면 소한테 당하느냐, 뭐 이런 게 나죠. 결정적인 순간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의 품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인상을 좌우한다. 이게 MOT, 구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죠.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 순간은 종업원과 고객이 접촉하는 순간에 발생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도 발생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광고를 볼 때도 이런 순간이 나타나요. 기업의 건물을 볼 때도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도 벌써 서비스 잘 된 회사네 안 되네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떤지, 우편으로 받은 청구서나 문서를 접할 때에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MOT 순간들이 어딘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적절히 대응을 해야만이 구매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 불필요한 불만, 고객의 짜증 요인을 제거하면서 원활하게 구매 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여러 자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순간들이 서비스 인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의 개념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얀 칼슨 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고객을 순간에 만족시켜라, 진실의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한 해에 1000만 명의 승객이 약 5명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종업원과 접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1회의 접촉 시간이 평균 15초였답니다. 15초. 이 한순간 한순간이 결국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 결정적 순간이 항공사 전체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 결정적 순간의 개념을 도입한 칼슨은 불과 1년 만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연 800만 달러의 적자로부터 7,100만 달러의 이익을 내는 흑자 경영을 전환시켰다는 거죠. 놀랍나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거기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서비스에서는 결정적 순간을 파악하고 그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임팩트를 알고 대응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는 1년의 결정적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결정적 순간의 흐름을 바로 서비스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결정적 순간이 중요한 것은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는 소위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 여러 번 결정적 순간 중 한 가지가 나쁜 경우에는 해당 순간의 고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서비스 관리 입장에서는 일선 종업원들의 접객 태도에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흔히 무시되거나 안내원, 경비원, 이게 사실은 접객 태도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경비원 하는데 업무 성적이 떨어지니까 마지막 하는 게 경비원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한테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럽게 응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전체 서비스는 벌써 이제 마이너스 감점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T와 이제 서비스 품질, 기술적 품질, 그 다음에 기능적 품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품질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얻게 되는 것이나 혹은 서비스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결과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를 사용하거나 하룻밤 호텔에 숙박하는 것, 혹은 식사를 한 후에 느끼는 포만감, 이런 게 이제 기술적 품질이죠. 그래서 종종 고객들은 객관적으로 서비스 결과물, 기술적 품질이 약속된 허용치 안에 있는지 측정을 하죠. 예를 들어 렌트카가 원하는 상태로 준비되었는지, 이발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계산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 이런 걸 기술적 품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능적 품질은 뭐냐면 종종 생산 프로세스를 직접 관찰하거나 능동적인 참가자로서 실제 생산에 개입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능적 품질.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무리함이나 고객을 불안하게 하는 엉성한 그 회계사의 태도라든가 웨이트의 너절한 복장 등이 기능적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접점 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은 열악한 기술적 품질 때문에 발생한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음식은 좀 나쁜 것 같았는데 워낙 서비스 이행하고 있는 식당 부부가 안타깝고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초보라서 앞으로 향상될 개선점이 많이 보이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기능적 품질로서 후한 점수를 주고 나중에 그런 미래에 잘해줄 거라는 기술적 품질을 기대하면서 또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지각된 품질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 얘가 아플 때 부모는 병원 업무과에 전화를 해서 뭐 진료를 예약하고 의사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을 청구한. 그래서 관여하는 사람과 서비스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접촉하는 사람과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때 이제 고객에게 인지되어지는 MOT를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은 고품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MOT가 있고 또 이제 모티아가 있어요. 모티아가 뭐냐면요. Moment of Truth Impact Assessment. 그러니까 진실에 강하게 접근하는 순간, 뭐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사이클 내에서 과정 중에서 MOT는 고객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각각 MOT는 분리된 접점이기 때문에 고객은 각각의 MOT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은 고객이 MOT에서 가지는 기대라든가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는 요소, 또 손상시키는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준적 기대가 있고 또 경험을 손상시키는 MOT가 있고 경험을 강화시키는 플러스 MO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MOT에 영향을 주는 순간이죠. 이게 모티아가. 그래서 표준적 기대는 뭐냐? MOT에서 고객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고객에 제공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경험에서 얻어질 감정에 이르기까지 표준적 기대는 다양하다. 근데 거기서 경험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MOT를 실망스럽고 짜증스러운 경험으로 만드는 특정 경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손상시키는 요소를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경험을 강화시키는 요소 플러스 MOT는 MOT를 고객의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경험으로 만드는 특정 경험들을 의미한다. 그건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MOT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의 순간에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티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매 후 과정입니다. 피쉬본 다이어그램인데 피쉬가 고기죠. 본은 이제 뼈고 고기 뼈처럼 만들어진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피쉬본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은 이제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일본의 품질 전문가 카오루 이시가와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인과관계 도표라고도 한다. Cause and Effect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한다. 이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이제 기업이 고객의 불만을 직접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구매 후 과정입니다. 이게 도움을 줍니다. 특정한 분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작업은 그 분량에 대한 피쉬본 다이어그램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분량의 증상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 미드웨이 항공사가 유명한데 이는 시카고 제2공항에 근거를 둔 지역 항공사인데 미드웨이 항공사의 비행시간은 대부분 2시간 이하이며 목표 대상은 대개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여행객이다. 이 항공사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조사해본 결과 대개 항공기의 이륙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륙 지연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맨파워,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퀴프먼트,
원자재 머티리얼, 절차 프로시저, 기타 요인 등 5가지 중요한 요인들로 파악이 됐다. 이 중 인력을 전방 인력과 후방 인력으로 나누고 절차에서 정보를 분리시켰으며 고객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시켜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포함했다. 자, 보시죠. 다이어그램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물고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술합니다. 출발 지연이죠. 그 다음 미래의 항공의 경우 이륙 지연이 파악된 문제죠. 이륙 지연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머리에 꼬리로 중심뼈가 그려졌죠. 여기서 갈라져 나온 뼈들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들, 절차라든가 정보, 전후방 인력, 시설 장비, 원자재 공급, 고객, 그 다음 기타 원인 해가지고 각 항목이 다 주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각각 문제가 뭔지를 다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난 후에 각 원인에 대한 상세한 이유들을 가지치듯이 예를 들어서 절차의 이유에는 뭐죠? 절차를 보면 체크인 절차 지연, 그 다음에 자체 승객의 탑승, 지체 승객의 탑승이죠. 이게 지체 승객의 탑승 뭐 이런 게 포함되고 지체 승객의 탑승 원인에는 뭐가 있죠? 출구 위치가 나쁘다든가, 그 다음에 뭐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라든가, 그 다음에 지체한 승객을 너무 지나치게 보호한다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품질 문제를 일으킨다고 의심되는 요인들, 절차가 문제 있느냐, 정보가 문제냐, 후방 인력이냐, 뭐 전방 인력이냐, 시설 장비냐, 원자재 공급이냐, 고객이냐, 그 다음에 기타 원인이냐 하는 게 딱딱 항목이 구분되죠,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관계된 부수적인 요소들이 함께 다 검토된 거죠. 절차에서는 체크인 절차, 지체 승객 탑승, 정보에 있어서는 출발 방송 부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으로 쭉 정리하면 한눈에 인과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지체 승객을 지나치게 과보호한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면 출발 시간을 지연을 줄일 수 있고, 또 기내 청소가 지연되어 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추가해 가지고 기내 청소를 더 빨리 하게 되면 줄일 수가 있겠고,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원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그게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구매 후에 피드백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관리 도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법, 서비스 청사진 있죠. 서비스 블루프린팅. 서비스 청사진이란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 특성에 나타나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고객, 기업 측에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그런 흐름 등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도록 묘사해 놓은 것을 서비스 청사진이라 한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에 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동차나 컴퓨터 등은 물론이고 작은 장난감을 만드는 데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도 명세성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요. 하지만 서비스는 다소 복잡할지라도 어떤 공식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인 프로세스 없이도 진행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동태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생산은 미리 정의된 순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잘못 설계된 서비스 시스템 상에서의 흐름은 잘못 전달되거나 커뮤니케이션 상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객에게 접촉하는 순간의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없는 거죠. MOT가 개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청사진법을 사용한다. 플로우 차트 흐름도죠, 흐름도. 동태적이라고 그랬죠, 서비스는. 어떤 결과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계열상으로 움직이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소에 있어서 MOT가 중요한 거고, 또 요소에서의 고객과 그 다음에 서비스 수행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청사진법을 사용한다.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상품 개발의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네.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전달의 프로세스가 명확히 거기에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종업원의 역할이 또 거기에 명시가 됩니다. 단계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인 서비스 구성 요소 등이 거기에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사진은 서비스를 논리적인 구성 원소들로 나누어 가지고 프로세스의 각 단계와 과업이 수행되어지는 수단, 또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있어서의 설계도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설계도는 어떻게 보면 제조기술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게 한 거지만 이 플로우 차트는 뭐냐면 고객과 함께 이걸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제 고객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고객 행동. 고객의 행동은 서비스 구매라든가 소비 평가의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단계, 선택, 활동, 상호작용 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치과 예를 들면 고객은 병원의 선택에서부터 예약 전화에서부터 주차, 그 다음에 예진, 의사와의 만남, 처방된 약 받기, 진료비 수납 이 행동을 다 이게 누가 해요? 고객 행동이죠. 고객. 이 고객 행동이 없으면 서비스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고객 행동.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종업원의 행동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선 종업원의 행동이 있고요. On-stage contact employee actions. 일선 종업원의 행동이 있고요. 고객 눈에 보이는 종업원의 활동입니다. 이건. 치과 병원의 경우에는 주차 관리인의 주차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환대한 리셉셔니스트의 초기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 진료 계산 이거. 또 하나는 이제 후방 종업원의 행동입니다. 이거. Backstage contact employee actions인데 이거 뭐냐면 고객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무대의 종업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 진료를 준비하는 의사, 주사와 약을 준비한 간호사 행동 등은 무대의 종업원의 행동과 행동을 돕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후방 행동. 그래서 일선 행동은 종이 직접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업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 서비스입니다. 이거 내부적 서비스.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돕기 위한 임상병리센터나 직원의 친절 교육이라든지 교육센터 이런 게 다 지원 프로세스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지원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되죠. 청사진의 구성에 다른 다이어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고객의 행동을 포함시키고 서비스 프로세스의 고객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세 개의 수평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사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선이 있는데요. 상호작용선은 뭐냐면 고객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작용선을 쭉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선이 있는데 가시선은 고객에 보이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해서 청사진을 볼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를 제공받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일선 활동과 후방 활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증세를 묻고 진료하는 그런 행위는 의사의 일선 활동이고 미리 엑스레이 검사 결과나 환자의 차트를 읽고 준비를 한 후방 활동입니다. 그럼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과 종업원의 후방 활동을 구분해서 이 내부 상호작용선을 가로지르는 수직선은 내부 서비스 접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구체적인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